저 친구는 나랑 동갑인데 어쩜 저렇게 더 젊어 보이지? 며칠 전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 동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같은 나이인데 그 친구는 10살은 젊어 보였거든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를 품격과 여유가 느껴졌죠. 반면 저는 그날 비싼 재킷을 입고 나갔는데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왠지 피곤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다시 서봤습니다. 분명 괜찮은 브랜드 옷인데 왜 이렇게 세련되지 않아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옷장을 열면 옷은 가득한데 막상 입을 옷은 없고 분명 좋은 브랜드 옷인데 입으면 왠지 세련되지 않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날들 말입니다. 어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이 옷이 나이에 맞나,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알고 계신가요? 같은 나이인데 10살 더 늙어 보이는 사람과 10살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 끗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입어도 촌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옷을 입어도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티나는 사람들이 절대 입지 않는 옷 4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없이도 비싼 옷 없이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실전 노하우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아직 인생 뷰티풀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입지 않는 옷 첫 번째, 돈을 쓰고도 싸 보이는 옷입니다. 어머, 이거 백화점에서 샀는데 30만 원이나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10만 원짜리처럼 보인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좋은 브랜드에서 분명 비싸게 샀는데 정작 입고 나가면 아무도 잘 어울려요. 예뻐요. 이런 말을 안 해주는 옷. 여러분 옷장에도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봄에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길래 유명 브랜드 재킷을 샀어요. 원래 50만 원 하는 걸 30만 원에 샀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입고 나가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옷 동대문에서 샀어?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3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동대문 옷처럼 보인다니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디자인은 예쁜데 브랜드도 좋은데 왜 싸 보이는 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원단이었어요. 광택이 너무 번들번들 나는 폴리에스터 소재였던 겁니다. 형광등 아래서 보면 더 심했어요. 마치 비닐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비싸게 사놓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워서 옷장 깊숙이 모셔두게 되는 그 옷들 말입니다. 쓴 돈이 아까워서 가끔 꺼내 입어보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 결국 다시 옷장에 넣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배우 김희애 씨를 한번 보세요. 그녀가 입는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플하죠. 로고도 없고 특별한 장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올 때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가 뭘까요? TV를 보다가도 저도 모르게 와, 저 옷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바로 소재입니다. 옷에서 고급스러움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디자인도 브랜드도 아닌 바로 원단입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원단이 싸 보이면 전체 분위기가 무너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패션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렴해 보이는 소재,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광택이 과하게 나는 폴리에스터 같은 원단. 형광등 아래서 번들번들 빛나는 그 재질 보이시죠? 그게 바로 싸보임의 시작입니다. 특히 겨울 코트나 재킷에서 이런 소재를 쓰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멀리서 봐도 저렴해 보이거든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를 때 꼭 손으로 만져보세요. 촉감이 딱딱하거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둘째, 몸에 착 감기지 않고 힘없이 늘어지는 흐물거리는 원단. 이런 옷을 입으면 아무리 바르게 서 있어도 전체적으로 축 처져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재는 더 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중년 이후에는 이런 옷을 입으면 정말 10살은 더 늙어 보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항상 고급스러워 보이세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언니, 어떤 브랜드 옷 입어? 명품 많이 사? 그런데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니, 나 명품 거의 안 사. 대신 소재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입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재가 중요하구나. 그럼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할까요? 캐시미어,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캐시미어 스웨터나 가디건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나고 자연스러운 광택이 있어서 그 자체로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처음 캐시미어 니트를 샀을 때가 기억나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이면 다른 옷 두세 벌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용기 내서 샀어요. 그리고 입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일단 촉감부터가 달라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마치 구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같은 청바지를 입었는데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친구들도 언니 오늘 뭔가 달라 보여, 세련됐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기본템은 블랙 캐시미어 터틀넥입니다. 왜 블랙이냐고요? 블랙은 고급스러움과 시크함의 정석입니다. 무조건 실패 없는 색상이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며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제 겨울만 되면 이 블랙 캐시미어 터틀넥만 입어요. 다른 옷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스타일링 팁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블랙 캐시미어 터틀넥에 화이트 팬츠를 매치하면 클래식하고 모던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베이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반응이 좋아요. 특별한 날 모임에 갈 때도 이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블랙 가디건에 골드 주얼리를 매치하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죠. 큰 귀걸이 하나, 가는 목걸이 하나만 더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품 액세서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마트에서 산 골드 귀걸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해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올블랙 코디를 하고 싶다면 텍스처, 즉 질감의 차이를 주세요. 니트와 울 팬츠, 가죽 벨트 이렇게요. 같은 블랙이어도 소재가 다르면 단조롭지 않고 깊이감이 생깁니다. 저는 여기에 가죽 부츠를 신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세련되어 보여요. 무거워 보인다 싶으면 아이보리나 베이지 같은 밝은 컬러를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스카프 하나, 가방 하나만 밝은 색으로 바꿔도 전체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캐시미어 소재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의 겨울 패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품 로고 없이도 품격이 저절로 나옵니다.
처음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싸구려 니트 5벌 사서 한두 번 입고 버리는 것보다 좋은 캐시미어 하나 사서 10년 입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제가 5년 전에 산 캐시미어 터틀넥이 아직도 새 것처럼 깨끗해요. 관리만 잘하면 정말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옷에 대한 투자, 나의 이미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입지 않는 옷. 두 번째, 핏이 살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서 거울 볼 땐 괜찮았는데 밖에 나가서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보이지? 이런 생각 드실 때요. 저도 그런 경험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형광등 아래서 보면 더 심해요. 집에선 날씬해 보였는데 백화점 거울 앞에 서면 갑자기 살이 쪄 보이고 비율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핏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핏은 전체적인 실루엣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비싼 브랜드 옷도 핏이 안 맞으면 싸 보이고 반대로 저렴한 옷도 핏이 잘 맞으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키가 158cm 정도로 작은 편인데 늘 키가 커 보여요. 처음엔 구두굽이 높은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옷 살 때 꼭 입어보고 안 맞으면 수선해. 아, 그게 비결이구나 싶었어요. 핏만 맞으면 키가 작아도 비율이 좋아 보이는 거였습니다. 핏이 망하는 대표적인 경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깨선이 어긋난 재킷입니다. 배우 김희애 씨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녀가 입는 재킷을 보면 어깨선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단정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비결입니다. 저도 예전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재킷 세일을 하길래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 어깨선이 제 어깨보다 2cm 정도 더 내려오더라고요. 매장에선 괜찮아 보였는데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재킷 좀 큰 거 아니야? 그때 깨달았어요. 어깨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깨선이 너무 내려가거나 좁으면 몸이 왜소해 보이거나 둔해 보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어깨 라인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어깨선이 안 맞는 재킷을 입으면 그게 더 부각돼요. 반대로 어깨핏이 딱 맞는 재킷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귀티가 나게 됩니다. 재킷을 고를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옷을 입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어깨 부분이 너무 당기거나 주름이 많이 잡히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어깨선이 내 어깨 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것만 체크해도 핏이 맞는 재킷을 고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감이 애매한 코트입니다. 배우 송혜교 씨, 키가 큰 편이 아닌데도 늘 키가 커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죠? 비결은 옷의 길이감입니다. 그녀가 입는 코트를 보면 대부분 무릎 아래까지 오는 롱 코트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코트를 새로 샀어요. 무릎 아래까지 오는 긴 코트였는데 입어보니 정말 키가 커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언니 키 컸어?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같은 사람인데 옷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애매한 길이의 코트를 입으면 오히려 키가 작아 보이고 비율이 어색해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이런 길이가 정말 치명적이에요. 다리도 짧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뭉툭해 보입니다. 코트 길이는 2가지만 기억하세요.
짧게 입을 거면 엉덩이가 완전히 덮일 정도로 짧게, 길게 입을 거면 무릎 아래로 길게. 중간 길이는 절대 피하세요. 세 번째,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헐렁한 바지입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자주 입는 와이드 팬츠를 보세요. 바지 기장이 발목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딱 떨어집니다. 이게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겁니다. 바지 기장,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키가 160cm인데요. 예전에 바지를 수선 안 하고 그냥 입었어요. 기장이 너무 길어서 발등까지 덮었는데 완전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바지를 밟고 다니니까 금방 더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바지를 사면 무조건 수선해요. 딱 발목 윗부분에서 끝나게. 그랬더니 같은 바지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수선비 5,000원 아끼려다가 30만 원짜리 바지를 못 입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긴 바지는 끌려서 지저분해 보이고 너무 짧은 바지는 비율이 망가져 보입니다. 너무 붙는 스키니진도 중년 이후엔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매가 드러나는 게 예뻐 보였는데 나이 들면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거든요. 요즘은 세미 와이드 핏이 정답입니다.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허리와 힙은 자연스럽게 맞고 다리 쪽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여유 있는 핏. 이게 가장 세련되어 보이고 체형 단점도 커버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테일러드 재킷을 선택할 때는 어깨선이 딱 맞고 허리가 살짝 잡힌 디자인을 고르세요. 요즘은 박시한 게 유행이라고 하지만 우리 나이대에는 약간 허리가 들어간 게 훨씬 예뻐 보입니다. 매장에서 입어볼 때 옆모습도 꼭 확인하세요. 앞모습만 보고 사면 안 돼요. 바지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허리와 힙이 자연스럽게 맞는 세미 와이드 핏을 선택하시고요. 요즘 브랜드들이 핏을 잘 만들어서 골라 입기가 수월해졌어요. 유니클로 같은 곳도 기본 핏이 좋습니다. 비싼 브랜드 아니어도 핏만 맞으면 충분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코트를 살 때는 무릎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맥시 코트를 고르면 키가 더 커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올겨울에 저는 베이지 맥시 코트 하나 샀는데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뭘 입어도 그 코트만 걸치면 완성이 되더라고요. 핏이 맞으면 저렴한 옷도 명품처럼 보입니다. 핏이 안 맞으면 명품도 싸 보입니다. 이건 정말 확실해요. 제가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세요. 핏이 맞지 않는 옷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수선하세요. 아깝다고 그냥 두지 마세요. 어차피 안 입게 됩니다. 차라리 정리하고 그 자리에 핏 좋은 옷 하나 새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을 10살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입지 않는 옷. 세 번째, 비싼데 촌스러워 보이는 옷입니다. 여러분,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고급스러워 보일까요? 백화점에서 큰 마음 먹고 로고 가득한 명품을 샀는데 정작 입고 나가니 사람들 반응이 세련됐다가 아니라 브랜드 좋아하시나 봐요일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샀어요. 백화점에서 할인한다길래 평소보다 30% 싸게 샀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나도 명품 가방을 가지게 됐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 반응이 이상했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요즘 명품 많이 사? 뭔가 찔리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어서 산 건 아닌데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그 가방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부자들은 로고가 없는 명품을 입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텔스 럭셔리 또는 조용한 럭셔리입니다. 명품을 입더라도 티내지 않는 명품을 선호하는 거죠. 에르메스,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같은 브랜드는 로고 대신 디자인과 소재의 퀄리티에 집중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럭셔리죠. 에르메스 가방을 보세요. 로고가 작아서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그 가방을 든 사람을 보면 멀리서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죽의 질감, 색감, 전체적인 라인. 그런 게 다르거든요. 로고가 없어도 품격이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 로고 패턴을 전면에 내세우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물론 그런 브랜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입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엄청난 부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옷에는 로고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옷의 핏, 소재, 전체적인 조화가 완벽합니다. 패션을 통해 과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발렌티노의 수석 디자이너 피에르 파올로 피촐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명품은 로고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과한 로고는 보여주기 위한 명품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베컴, 케이트 미들턴 같은 진짜 패셔니스타들을 보세요. 늘 단색의 미니멀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케이트 미들턴은 왕세자비인데도 같은 코트를 여러 번 입고 나와요. 로고가 없는 심플한 코트인데 그녀가 입으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를 보여주느냐, 나를 보여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도 이제는 옷을 살 때 로고를 안 봅니다. 대신 소재를 만져보고 핏을 확인하고 내가 이걸 입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봐요.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은 처음엔 좋아 보여도 금방 질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촌스러워 보여요. 그럼 명품 로고를 활용한 스타일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고가 강조된 옷을 입고 싶다면 절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강조하세요. 로고 가방을 들었다면 옷은 최대한 심플하게 가져가시고요. 제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세련되어 보여요. 전신 블랙에 명품 로고 가방 하나. 그게 다입니다. 로고 패턴 스카프를 활용한다면 무채색 계열 코트를 매치하세요. 베이지 코트에 패턴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충분히 포인트가 됩니다. 로고 신발을 신었다면 상의와 하의를 단순한 컬러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 여기에 로고 신발 하나. 이것만으로도 캐주얼하면서 세련된 룩이 완성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로고, 점퍼에 로고, 가방 로고, 신발까지 함께 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과함만 남고 고급스러움은 사라집니다. 명품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려다가 오히려 촌스러워 보이는 거죠. 반대로 베이직한 블랙 코트에 로고, 패턴 가방 하나만 매치하면 절제된 세련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입어요. 심플한 옷에 포인트 하나. 이게 제일 편하고 실패도 없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오파드 패턴 원피스를 입는다면 가방과 신발은 블랙이나 브라운으로 톤을 맞추세요.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레오파드 패턴은 그 자체로도 강렬하거든요. 여기에 다른 패턴을 더하면 너무 시끄러워집니다. 레오파드 패턴 코트에 화려한 프린트 원피스를 함께 입는다면
화려한 패턴이 서로 충돌하면서 고급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해 보여요. 결국 귀티나는 스타일의 핵심은 절제와 균형입니다. 고급스러움은 브랜드가 아니라 핏과 소재에서 나옵니다. 로고를 드러내고 싶다면 꼭 한 가지 아이템만 포인트로 활용하세요. 과한 패턴은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명품 옷으로 과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품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패션은 브랜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게 옷에 드러나야 진짜 멋진 거예요.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입지 않는 옷. 네 번째, 비싼 옷이라도 관리 안 된 옷은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좋은 브랜드 옷을 입었는데도 왠지 볼품없고 후줄근해 보이는 사람. 자세히 보니 니트에 보풀이 잔뜩 일어 있거나 흰 블라우스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명품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옷은 많이 샀는데 관리를 안 했거든요. 세탁도 대충 하고 옷장에도 막 쑤셔 넣고 그러다 보니 옷이 금방 상했습니다. 비싼 캐시미어 니트도 보풀이 일어나고 흰 셔츠는 누렇게 변하고 나중엔 입을 옷이 없어서 또 새로 사야 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 낭비구나. 새 옷 사는 것보다 가진 옷을 잘 관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하다는 거요.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세요? 옷을 자주 사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옷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움은 브랜드나 가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관리에서 결정됩니다. 제 시어머니를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옷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아닌데 항상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세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옷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신다더라고요. 입고 나면 바로 털고 보풀 있으면 바로 제거하고 세탁도 신경 써서 하시고 그러니까 10년 된 옷도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면 귀티나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보풀 제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겨울철 가장 흔한 실수가 보풀이 일어난 니트를 그냥 입는 겁니다. 보풀을 그대로 둔 채 입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낡아 보이고 관리가 안 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제 니트를 입기 전에 꼭 보풀 체크를 해요. 조금이라도 보풀이 있으면 바로 제거합니다. 보풀 제거기 하나 사놓으면 정말 유용해요. 저는 인터넷에서 2만 원 주고 샀는데 벌써 3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드리자면 보풀 제거기를 사용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니트를 펼쳐놓고 쓱쓱 문질러주면 보풀이 깔끔하게 제거돼요. 새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니트를 입기 전 스팀 다리미로 결을 정리하면 보풀 생성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캐시미어나 울 니트는 입은 후 하루 정도 걸어두고 쉬게 하세요. 계속 입으면 옷감이 손상됩니다. 하루 입고 이틀 쉬게 하면 옷이 훨씬 오래 가요. 저는 니트를 3벌 정도 돌려가며 입는데 이렇게 하니까 옷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니트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같은 니트인데 보풀만 제거해도 완전히 다른 옷처럼 보여요. 두 번째, 스팀 다리미는 필수템입니다. 비싼 셔츠를 샀는데 다림질 없이 입고 나간 적 있으시죠? 옷이 아무리 비싸도 구김이 많으면 후줄근한 느낌을 줍니다. 백화점 의류 매장에 가보세요. 새 옷인데도 매장마다 스팀 다리미가 꼭 있습니다. 손님들이 옷을 만지고 입어보면서 구김이 생기거든요. 그럼 직원들이 바로바로 스팀 다리미로 펴줘요. 스팀 다리미로 한번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선 스팀 다리미를 하나 샀는데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외출 전에 옷 걸어놓고 쓱쓱 다려주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요. 다림질한 셔츠와 안 한 셔츠는 완전히 다른 옷처럼 보입니다. 외출 전 단 5분만 투자해서 옷을 다려주세요. 무선 스팀 다리미를 활용하면 빠르게 주름 제거가 가능합니다. 셔츠, 블라우스, 바지는 필수로 다림질하시고요. 특히 면 소재는 구김이 잘 가니까 꼭 다려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전체적인 스타일이 훨씬 정돈돼 보입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다림질 유무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 흰색과 검은색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흰색과 검은색은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이지만 변색되면 오히려 더 낡아 보입니다. 흰색 옷은 세탁할 때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면 변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흰 셔츠 세탁할 때 세제와 함께 베이킹 소다를 한 스푼 넣어요. 그럼 더 하얗게 세탁돼요. 오래된 누런 얼룩은 과산화수소를 면봉에 묻혀 문지르면 복원이 가능하고요. 신기할 정도로 잘 지워집니다. 되도록 단독 세탁을 해야 색 배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흰 옷은 흰 옷끼리만 빨아야 해요. 다른 색 옷과 섞어 빨면 색이 배어서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검은색 옷은 찬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염료를 빠지게 만들거든요.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때 뜨거운 물로 빨았다가 검은색 옷이 회색으로 변한 적 있어요. 그 후로는 무조건 찬물로 빨아요. 세탁 후 강한 햇빛은 피하시고 그늘에서 자연 건조하세요. 햇빛에 말리면 색이 바래요. 뒤집어서 세탁하면 색 빠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쪽이 밖으로 나오게 뒤집어서 빨면 바깥쪽 염료가 덜 손상됩니다. 네 번째, 계절별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겨울 코트는 한철 입고 드라이 클리닝한 후 보관해야 옷감 손상이 적습니다. 옷걸이에 걸어서 형태를 유지하시고요. 코트는 절대 개어서 보관하면 안 돼요. 주름이 잡히고 형태가 망가집니다. 니트는 세탁기보다는 찬물 손세탁 후 평평한 곳에 널어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늘어남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니트를 옷걸이에 걸면 어깨 부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널어야 합니다. 데님 재질은 뒤집어서 세탁하면 색 빠짐을 방지할 수 있고요. 가죽 신발은 신문지로 습기를 제거하고 가죽 보호제를 사용하면 더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죽 신발을 신고 온 날은 꼭 신문지를 구겨 넣어둬요. 습기 제거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옷장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어서 곰팡이를 방지하세요.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옷에서 냄새도 나요. 저는 옷장마다 습기 제거제를 2개씩 넣어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옷 보관만 잘해도 옷의 수명이 훨씬 길어지고 매번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옷차림 하나만으로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사람은 옷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결국 작은 관리 하나부터 귀티는 시작되는 겁니다. 패션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 옷 사는 것도 좋지만 가진 옷을 새 것처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옷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귀티나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인생 뷰티풀에서는 귀티나는 사람들이 절대 입지 않는 옷 4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쓰고도 싸 보이는 옷. 소재가 답입니다. 캐시미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광택 나는 폴리에스터나 흐물거리는 원단은 피하시고 고급 소재 하나에 투자하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 핏이 살지 않는 옷. 어깨선, 길이감, 바지 핏. 이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아무리 비싼 옷도 핏이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수선비 아끼지 말고 내 몸에 맞게 고쳐 입으세요. 세 번째, 비싼데 촌스러워 보이는 옷. 로고는 한 가지만. 절제가 고급입니다. 전신 로고가 아니라 포인트 하나로 승부하세요. 그게 진짜 세련된 겁니다. 네 번째, 관리 안 된 옷. 5분 관리가 10년을 젊게 만듭니다. 보풀 제거, 다림질, 올바른 세탁과 보관. 이것만 지켜도 옷이 새 것처럼 오래 갑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체형에 맞는 옷을 찾고 비싸지 않아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관리해서 입는 것. 이것만으로도 중년 이후 나이 들어가면서 품위를 지키는 스타일링이 완성됩니다. 명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옷을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게 나의 품격을 말해주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으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연출해 보세요. 소재 좋은 거 하나, 핏 맞는 거 하나, 관리 잘하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하나. 그게 수십 벌에 싸구려 옷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혹시 옷장 속에 자주 입지만 관리가 안 된 옷이 있다면 오늘 당장 꺼내서 관리해 보세요. 보풀 제거하고 다림질하고 제대로 보관하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을 10살 젊어 보이게 만들 겁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귀티나는 스타일링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 보고 바로 실천할 것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고민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생 뷰티풀은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